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특강 요청을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분이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 강연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졸업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려는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고용 안전망이 없는 것 같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답변해 드릴 만한 적당한 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여러분 그 자장면 좋아하시죠? 얼마나 자주 드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는 26년 전에 거의 매일 한 1년 동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실직하시게 되면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찾아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니스 해변에 가면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거기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업 고용보험을 도입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의 뭐 매일 야근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시간도 없고 뭐 주머니도 얇고 그러니까 전화로 짜장면을 배달 주문해서 매일 이렇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993년도에 고용보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에 그때부터 고용보험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고용보험제를 도입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197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쭉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아주 그 인건비가 싼 노동집약 산업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경제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임금도 올라가니까 이런 노동집약 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실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실직한 노동자분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직 기간 동안에 생계도 지원해 드려야 되고 새로이 나타나는 산업으로 전직을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고용보험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1997년이 되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외환위기 때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량 실업 사태가 생깁니다. 이 대량 실업 사태가 생기니까 실직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고용보험제가 급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보험제는 우리나라의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다시 한번 2009년도가 되면 세계 경제 위기가 또 닥칩니다. 10년 후에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닥쳤는데 이때는 고용보험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직 사태가 안 일어나고 이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세계 금융위기를 견딜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보험이 쭉 이제 확정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갔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특강 요청을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좀 해가지고 어떤 여학생분이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 강연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졸업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려는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고용 안전망이 없는 것 같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답변해 드릴 만한 적당한 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제는 우리나라에 그때까지만 해도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인 분들은 평소에 굉장히 소득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임금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가 되면서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치에 해당하는 디지털 전환이 2달 만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택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택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전부 디지털인 것이죠. 우리나라 과거에도 재택근무를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별로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회의를 할 때 같이 자리에 앉아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 감정을 느끼면서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 화면으로 이 얘기를 하면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별로 활용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달에 어떤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일반 사업장의 사무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되게 부서 단위로 책상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회사는 큰 사무 공간 안에 책상들을 그냥 쭉쭉 이렇게 구내식당처럼 길게 이렇게 열지어 놓고 모니터만 있는 겁니다. 출근을 하면 그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펴놓고 아이디만 넣고 일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든지, 아니면은 자기하고 친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든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자기가 원할 때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는 반드시 또 순환 재택근무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근무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이 현실입니다. 또 세미나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것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BTS 좋아하시죠? 그 BTS가 원래 세계 순회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BTS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방방콘더 라이브 이런 이름으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유료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공연하면서 전 세계에서 75만 명이 동시에 관람하고, 그다음에 누적 그 조회 건수가 5천만 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도 언택트한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컨택트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 컨택트라고 그렇게 칭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과 이 비대면이라는 위기가 결합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사회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활동 측면에서 보면 또 새로운 활동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플랫폼 경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이고, 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경제는 현재는 인터넷 홈쇼핑뿐이 아니고 과외, 레슨, 인테리어, 뭐 배관, 가사 서비스 같은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으로도 발전하고, 또 자동차를 정비하려고 할 때 정비 견적을 가장 싸게 내주는 그런 정비소를 찾아주는, 그런 정비소를 연결해주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 플랫폼도 하고, 그래서 플랫폼 경제는 아주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거래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노동자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을 도입할 때 짜장면을 제가 전화 주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화로 주문하면 그 식당에 고용되어 있는 배달 종사 하시는 노동자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대부분이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은 음식 배달 플랫폼에다가 자기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가정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면 핸드폰으로 이제 그게 뜨고 거기서 내가 이걸 배달하겠다라고 콜에 응답을 하고 그 식당에 가서 음식물을 받아서 그 주문한 가정에다가 배달해주고 거기서 배달 수수료를 받아서 소득으로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가 아닌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게 되는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코로나19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일감이 급격하게 없어졌고, 그러니까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을 어떻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이 지금 해답을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임금 근로자도 아니고 전통적인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에 있는 이런 회색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적용 범위도 점점 이분들을 향해서 좀 단계적으로 늘려가자. 이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이제 기본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조금 더 보편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이제 첫 번째 단초를 바로 예술인에서 사실은 찾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제가 예술인 분들하고 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그 예술인 졸업반 학생들한테는 제가 답변을 그 당시에는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간담회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문화예술 용역계약이라는 표준화된 계약서를 쓰게 되고 이 표준화된 계약서에 그 계약 단가, 그 보수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거기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토대로 해서 고용보험이 그 기간 동안에 적용되고 거기서 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그 계약이 더 안 들어와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되고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수근로 형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는 되게 위기의 시기이자 동시에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의 문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는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발생한 이 위기에는 이 위기가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